안녕하십니까. 2022년 1회 시행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기사 태양광 두 번째 과목 태양광 발전 설계에 대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설비의 기술 기준에 따라서 절연유에 대한 설명 중 다음 갈로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사용 전압이 100kV죠. 100kV 이상의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 절연유죠. 설치하는 곳에는 절연유의 구해 유출이죠. 구해 유출과 해서 지하 침투에 대한 방지 설비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구해 유출과 지하 침투에 대한 지하가 침투가 된다면은 토양에 오염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100kW 이상일 경우에 다음 2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콘크리트 옹벽에서 콘크리트 옹벽의 안정 해석 시 고려해야 되는 하중, 하중의 종류. 첫 번째 고정 하중이 있겠죠. 고정 하중. 2번 두 번째는 이제 토합이 이제 증가량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옹벽이니까 그 옹벽 위쪽에서 작용을 하는 이 토양에 의한 하중이 있겠고, 자, 세 번째는 수압과 부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외력이죠. 외력,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는 외력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죠. 지진 하중과 같은 이런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콘크리트 옹벽에 간접 작용하는 외력,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외력이죠. 그래서 간접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외력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배수가 되지 않는 조건에서의 수압과 부력, 그리고 콘크리트 옹벽 디체움제의 지중에 의한 고정 하중, 콘크리트 옹벽에 작용하는 토합과 상재 하중에 의한 토합의 증가량을 고려해야 된다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2번은 1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2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서 공사 또는 감리 업무가 원활하게 하도록, 감리 업무에 원활해요. 감리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누가? 감리원과 발주자 그리고 공사업자겠죠. 업자 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 협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에서 동의하는 조치가 뭐냐? 이게 조정이죠. 조정. 반대로 조정은요, 감리원, 발주자, 공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동의하도록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23번은 2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2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최대 출력 전압이 50V, 전압 온도 계수가 0.2V 마이너스 0.2V per 도시. 자, 온도 계수가 마이너스 2V per 도시는 1도시 올라감으로 인해서 전압은 0.2V 떨어집니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듈의 표면 온도가 60도일 때 직렬로 열장을 연결하였다면 최대 출력 전압은 최대 출력 전압이니까 VMPP가 되겠죠. VMPP는 자, 최대 출력 전압이 50V 플러스 50도에서 시작을 하죠. 50V에서 자, 온도 계수가 마이너스 0.2도인데요. 온도의 변화량은요. 그래서 온도의 변화량이 몇 도에서 시작을 했습니까? 60도죠. 그래서 60 마이너스 25도. 이 STC 조건이죠. STC 조건. STC는 AM이 1.5고 표준 일사량이 1000W per 단위 면적당. 그리고 셀 표면 온도가 25도일 때, 그래서 온도이 25도시에서 60도까지 변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요, 43V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VMPP 다시는 10장을 했으니까 43 곱하기 10장을 연결했다 하니까 430V가 되겠습니다. 그럼 3번이 답이죠. 다음 2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송전 계통 연계 기술 기준에 따라서 무효 전력에 대한 정상 상태 허용 오차. 신재생 발전기는 전력 계통의 고장에 의해서 순시 전압 강하가 발생을 했을 때 전력 계통의 안정적인 복구를 위하여 고장 시나 그리고 고장 발생 후에도 고장 발생 후에 계통과 연계 운용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계통 연계 조건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무효 전력은요. 특히 무효 전력에 있어서 허용 오차. 무효 전력 허용 오차는 5% 이내입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배경, 개요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시면은, 다른 문제가 있으면은 이 프레임에 붙여서 또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2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발전량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추적 방식이 있는데요. 추적 방식 중 발전 효율이 가장 높은 방식은 그래서 추적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추적 방식에서 고정식은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정식 제외되고 추적식인데 단축 추적 방식을 쓰느냐 양축 추적 방식을 쓰느냐, 이 태양전지 어레이 판넬을 가동시키는 드라이버가 한쪽 축 방향으로만 있느냐 양축 방향으로 있느냐. 그럼 이 양축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축이란 경사축 방향과 방위축 방향입니다. 자, 경사축이다. 이것은 상하 되겠죠. 상하. 그리고 방위축은
좌우, 상하는 남북 방향이 되겠고 좌우 방향은 동서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양축 방향이다. 경사축과 방위축으로 다 회전축이 가변된다라는 얘기고, 단축은 하나만, 주로 이제 방위축에 대한 거를 많이 조정을 하겠죠. 자, 이와 같은 방법에서 발전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은 태양을 향해서 태양 전지 의뢰 판넬이 어때요? 태양을 따라서 태양과 연직 방향으로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당연히 양축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양축 방식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여기서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효율이 높은 순서는 양축 방향, 그렇죠? 양축 방향, 단축 방향, 그리고 고정을 하는데 이 경사각을 가변할 수 있는 수동 방식이에요. 항식, 그리고 뭐 경사 고정식.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 효율에 대한 순서다라는 거 기억을 같이 하셔도 되겠죠. 다음 2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단선 결선도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진공 차단기의 도면 기후 심볼은 어떤 건가요? 1번 보겠습니다. 1번이 MCCB네요.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배선용 차단기에 대한 심볼이더라. 그리고 2번이 여기 차단기죠. 차단기, 예, 차단기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고압 차단기, 차단기는 그 소호 매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VCB, OCB, GCB, 그리고 이제 MBB, 그리고 ABB와 같은 그런 차단기들이 있더라. 자, 1차적으로 이제 야금만 한번 보시고, 예, 다음 교류 설비에 대해서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3번이 개폐기가 되겠습니다. 개폐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27번에서 진공차단기 VCB 소음의 진공이고요. OCB는 절연유고, GCB는 SF6에서 육불황액 가스를 사용하고, MBB는 그래서 자기차단기, 그래서 자기력으로 소호, 그리고 압축 공기를 쓰고 있죠. 그래서 VCB에서 차단기에 대한 통합 심볼이에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정의하는 발전설비에 대한 이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첫째, 발전설비는요, 터빈이나 수차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예요. 생산 설비가 발전 설비가 되겠다. 그럼 이 발전된 전력을 전송을 하는 전선로도 발전 설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 제어 장치가 또 있겠죠. 제어 장치도 발전 설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주차단기 이제 2차측 단자까지의 설비도 발전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면은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력, 기력, 원자력에 있어서 발전 설비에서 발전 설비의 기계적 설비는 제외사항이 있습니다. 발전 설비가 아니라 발전 설비의 부대적 기계 설비는 발전 설비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제어장치에서 제어장치 해당이 되죠.
발전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로도 발전 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선 기계기구 중 주차단기어 2차적 단자까지의 설비도 발전이 설비가 되죠. 터빈과 수차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의 부속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력, 기력, 원자력, 내연력 등 발전을 위한 기계적 설비, 발전 설비가 아니라 이 발전 설비를 위한 기계적 설비는 발전 설비에서 제외됩니다.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발전 설비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기계적 설비는 제외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문제 2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서 감리업자는 감리용역 착수신고 시 착수신고서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착수신고서 포함이 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리 수행 계획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단계로 감리를 하겠습니다. 라는 수행 계획서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감리비 산출서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 감리비는 이러한 내용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라는 감리비 산출 계획서가 있어야 되겠고, 감리원 배치 계획서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감리 조직과 그 조직의 업무 분장에 대한 내용을 첨부해서 착수신고서에 이 발주자한테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첫 번째 공사 예정 공정표. 자, 여기서 문제가 감리업자예요. 전력시설물 에 의한 감리업자에 대한 이 내용이기 때문에 공사 예정 공정표는 이건 공사업자가 되겠죠. 그래서 감리업자예요. 그래서 착수신고시에서 1번은 해당이 되지를 않고, 감리비 산출 내역서, 감리 업무 수행 계획서, 상주 비상주 감리원 배치 계획서, 이러한 부분은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 3번, 4번에 대한 내용이고 1번은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얕은 기초 설계의 기준 일반 설계법 KDS 11-5-5에 따라서 얕은 기초 설계 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단 파괴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치마 혹은 이 부등 치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탈면 활동에 대한 사항, 그리고 지지력 감소에 대한 얕은 기초에서의 검토사항이죠. 검토사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기초 지반의 전단 파괴에 대해서 안전하도록 해야 된다. 전단 파괴 맞습니다. 과도한 치마나 부등 치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인접한 구조물의 치마, 균열,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기초 경사면 지반에 설치된 경우에는 기초 하중에 의한 비탈면의 활동, 즉 미끄러지거나 이동이 되는, 기초에 이동이 되는 현상을 말하죠. 그래서 지지력의 감소지, 증가가 아니죠. 그래서 이 기초 부분의 위치를 이탈하게 됨으로써 지지력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얕은 기초 설계를 할 때 주로 검토해야 될 일을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30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한국전기 설비 규정에 따른 특고압 가공 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 등 고압의 가공 전선이나 고압의 전차선과 1차 접근 상태에 있을 때 제 몇 종 특고압 보완 공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차 접근 상태는 자, 이러한 가공 전선이 이 건물이나 또는 시설물에 접근할 때 이 지지물의 높이에 해당이 되는 수평거리 이내로 접근할 때를 1차 접근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3m 이내로 접근할 때를 2차 접근 상태라고 해요. 접근 상태. 그래서 일반적으로 1차 접근 상태에 있을 때를 제3종 특고압 보완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2차 접근 상태에 제2종 특고압 보완 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35kV 이상 2차 접근 상태를 1차 제1종 특고압 보완 공사를 시행합니다. 35kV를 초과할 경우에 2차 접근 상태이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1차 접근 상태로 시설한다. 그러니까 3종 특고압 보완 공사를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3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한국전기 설비 규정에 따라서 분산형 전원 설비 사업자의 한 사업장의 설비 용량 합계가 몇 kVA 이상일 때 송배전 계통과 연계 지점의 연결 상태를 감시 또는 유무효 전력 및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느냐. 자, 일반적으로 분산 전원 설비에 있어서 전기 공급 방식은요, 계통 연계를 하려고 하는 전기 공급 방식과 같아야 한다. 1차적으로 계통과 전기 계통을 연계를 하려고 하는 전기 공급 방식과 같아야 하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250 계통 연계를 하려고 하는 분산 전원의 용량이 250 kVA 이상일 경우에는, 그래서 계통 연계를 감시하고, 그리고 유효, 무효 전력과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이것도 연계 조건이죠. 그래서 답은 250 kVA에서 두 가지 경우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한국전기 설비 규정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로부터 발전기 저압 측에 삼선식 최대 사용 전압이 370V로 배선되어 있는 경우에 변압기로 절연 내력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험 전압은요, 시험 전압에서 비접지 계통에 있어서
비접지 방식에 있어서 7kV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 전압의 1.5배 전압으로 시험을 해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7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5배 전압, 시험 전압만 보면은요,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중성점에서 접지 방식일 때 60kV 이하인 경우에는 1.1배 전압, 그리고 25kV 이하의 중성점 다중접지, 접지를 할 경우에는 0.92배의 전압으로 시험을 한다. 이 외에도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이 있는데 관련이 되는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분간 시험을 시행을 한다. 그래서 370 곱하기 7kV 이하가 되니까 1.5배 이렇게 곱하니까 555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50V가 되고, 만약에 1.5배를 했는데도 500V가 안 될 경우에는 최소 시험 전압은요 500V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 전압이 500V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555V를 시험 전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설계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서 정의하는 용어 중에서 설계 감리원과 설계자가 승인 요청한 사항 등에서 발주자가 감리자가 설계자죠. 설계자에게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승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겠죠. 내용은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번은 1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3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력기술 관리 법령에 따라서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 공사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누구에게 공사 감리업무를 발주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다 정리를 하면은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해서 설치 보수 공사에서 발주자가 어때요? 무엇을 위하여? 발주자는 이 공사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그렇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럼 본인은 이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해서 공사 감리업의 등록자에게 발주를 하는 거죠. 등록자에게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감리업에 등록한 자겠죠.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분산형 전원 배전 계통 연계 기술 기준에 따라서 전기 방식이 교류 단상 220V인 경우에 분산형 전원을
저압 한전 계통에 연계할 수 있는 용량은 몇 킬로와트냐? 자, 이것은 100킬로와트입니다. 그래서 연계 조건의 저압 220V 때 교류 단상 220V의 분산형 전원을 한전 계통과 연계할 때의 용량이 100kW 미만이다라는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형 전원 배전 계통 연계 기술 기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서 책임 감리원은 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보고서 매 분기 말 다음 달 며칠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느냐. 이 분기보고 사항이네요. 그래서 항상 이 내용하고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내용에 대한 것도 항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공사 추진 사항, 추진 현황, 그리고 이제 감리원이니까 감리원, 그래서 업무 일치, 검사 요청, 결과 통보한 내용, 주요 기자재, 검사 수불 현황, 그리고 설계 변경, 이러한 부분하고 같이 언제 익월 다음 달 7일 이내에 보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일 이내. 자, 다음 3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건축전기 설비 일반 사항에 따른 실시 설계 성과물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 실시 설계 성과물,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시 설계 성과물은 어떤 것이 있네요? 설계 계산서, 공사비 적산서, 적산서에서 내역서, 산출서, 견적서, 이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실시 설계 도면, 설계 도서에서 도면이 있겠고, 설명서가 있고, 여기 시방서가 있겠죠. 시방서,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계 계산서, 공사비 적산서, 실시 설계 도서, 도서는 도면, 설계 설명서, 그리고 시방서를 합해서 설계 도서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 계획서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4번이 실시 설계 성과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실시 설계에 대해서 이제 공사의 시공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다음 이제 3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저압전기 설비 제5부 55부 제5의 55부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 기타 기기에 따라서 직류전원 제어 회로의 공친전압은 몇 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Hz에서는
230V를 초과해서는 안 되겠다. 60Hz에서는 277V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DC에서는 220V가 되겠습니다. 초과하지 마세요라는 이런 기준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4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의뢰인과 의뢰인 간의 최소 이격 거리 D를 계산하세요. L 곱하기 코사인 세타. 세타 이건 경사각이에요. 경사각 플러스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파이. 이건 위도예요. 위도 플러스 23.5도. 이렇게 이제 식으로 많이 적용이 되는 식이죠. 그래서 L은 길이는 3m입니다. 그럼 코사인 경사각은 30도 플러스 사인 30도 곱하기 탄젠트 위도. 네, 위도가 35.5도네요. 5도 플러스 23.5도. 자, 이렇게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은 50.9m, 9m에 여기서 이게 거리가 나오네요. 그래서 50.9m 하니까 여기서 50.9m 여기서 5.09m네요. 여기서 아마 오타가 났나 봐요. 그래서 교재에 09m니까 5.1m 이렇게 쓰는 것이 맞겠죠. 뭐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은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죠. 여기 3m하고 각도가 적용이 되니까 5.09m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5.1에서 3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기사 태양광 2022년 1회차 두 번째 과목 태양광 발전 설계에 대한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